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조선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일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후 두 종목은 하락,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강세입니다. 또 증권사에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수혜로 방산 대표주를 언급하자 방산 쪽에 수급이 몰리죠. 미 재무부의 조선업체 지분 확보 언급까지 뉴스가 많네요. K조선주의 주가 향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조선 쪽의 뉴스가 꾸준히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빠르게 또 공부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어제 일단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식화가 됐습니다. HD 현대 쪽에서 조선과 방산 쪽 다 잡겠다 이렇게 좀 거대한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화 쪽이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HD 현대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위를 점하게 될지 K조선의 시장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네, 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이제 투자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물동량의 흐름, 그다음에 세계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오르면요, 한 10년에서 15년 쉬는 사이클이죠, 조선은. 그래서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한 5년, 10년은 그냥 묶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 산업은 상당히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그 변동성을 완만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놔야 되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진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도체를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경기에 따라서 이 기성품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메모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사이클이 심하죠.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것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HBM은 기존의 메모리가 아니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도 상선만 해가지고는 이게 경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니 그러면 이제 군함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붙으면 좀 변동성이 적은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조선 업계에는 좀 큰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 뉴스인데다가 앞으로 또 사이클에도 영향을 받아가면서 좀 시세도 좀 길게 봤을 때도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큰 뉴스면 당연히 이 당사자라고 해야 되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쪽은 또 빠지고요. 반면에 이들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여전히 11%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가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단기적인 좀 흐름 아닐까 싶은데요. 이 주가 차별화가. 어제 상대적으로 우리 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많이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두 회사 간의 합병이다 보니까 조금 스터디가 안 되신 분들은 한국조선해양의 매수세가 몰리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덜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반대의 흐름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나는 이 합병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주는 가격이 현재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훨씬 더 높다면 아마도 주가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래되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거래되는 주가 수준보다 그 청구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약간 주가의 프리미엄이 붙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러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밑에 있는 회사들이 상장했을 때 그럼 중복 상장과 관련된 중간 지주회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우리가 더 센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방향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조선해양 밑에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의 합병회사가 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익이 고스란히 올라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밸류에이션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요. 실적 기준으로 표를 보면 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가장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좀 덜하고 좀 주가 부담도 좀 없는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거는 좀 단기 흐름이고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조선주들은 조정받으면 긴 관점에서는 여전히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쉬어갈 때가 오히려 매수의 자리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도 궁금해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조선업체 지분 확보 가능성 언급했는데 이거 우리 업계에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분이 일단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들이나 우리 오너 일가들의 예. 지분은 약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희석이 되면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국을 끼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네. 조선에서 탄탄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지분이 들어오는 것과 안 들어오는 것과 나중에 혹시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얘기를 주셨네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중특사단은 한한령 해제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걸그룹 케플러의 9월 중국 팬 콘서트가 돌연 연기되는 등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식어버렸죠. 이에 줄줄이 하락 중인 엔터주, 하반기 시세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기대 너무 컸었나요? 이미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하반기는 더 좋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불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쉬어가는데 이거 하반기에 좀 꼬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엔터를 한한령과 엮고 중국만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올 때도 사실은 엔터주들은 조금 불확실성 요인은 혹시나 중국에서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던 공연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시장에서 이미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 우리 엔터의 성장이 캐대언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국 때문에 지금 막 글로벌리 핫한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지금 거기에 환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거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국에서 이제 공연이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약간 기대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약간의 빌미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거지 전체적인 그림을 해치는 건 아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반기에 엔터주 여전히 기대해볼 모멘텀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뭐 빅 IP의 컴백 이런 것들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사실은 BTS의 한 멤버에 관련된 기사도 예. 나오기는 좀 네. 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큰 그림을 훼손시키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또 안 좋은 게 겹치면 항상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센티가 약간은 영향을 줄 수는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이제 콘서트 재개는 사실은 내년도부터 이제 BTS도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하반기의 중요한 모멘텀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또 시진핑 주석까지도 10월 달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에 만약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건 또 분위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엔터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좋아지는 그림에는 크게 훼손이 되는 건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센티가 조금 악화되면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잠깐 쉬어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캐대언 때문에 네.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따라잡고 싶었을 맞아요. 것이고 네. 약간 시장에서 뭔가 중국하고 관계가 이거 이상해지는데 라고 하면 지금은 별로 관심이 안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엔터를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도의 성장률을 좋게 본다. 예를 들어서 티켓 가격이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티켓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뭐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M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줄 때가 저는 엔터를 좀 긴 관점에서 좀 분할로 관심을 가질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관점에서 지금 이 분할로 담아볼 수 있는 기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과 엔터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전체 토픽은 아까 얘기했던 종목 중에 있네요. 나왔네요. 네. 네. 한국조선해양을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선택을 했는데 네. 뭐 저는 현대중공업도 좋게 보고요.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이제 FLNG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주들이 안 오른 게 아닙니다.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정 받았을 때가 저는 조선주가 없는 분들한테는 또다시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이고 한국조선해양은 차트를 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이제 막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양봉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을 기반으로 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양봉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의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고 오늘의 양봉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주가의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양봉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쭉 우상향할 수 있다. 전고점 넘어설 수 있다 말씀해 주셨네요. HD 한국조선해양 들어봤고요. 이어서 7월 17일에 말씀해 주셨던 덕산네오룩스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에서 꾸준히 사고 있고 어제 딱 신고가 기록했고 그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계속 가지고 가볼까요? 지금 조방원을 제외하면 그래도 이제 에너지가 좀 있는 섹터는 우리가 아이폰, 애플과 관련된 네. 아니면 폴더블폰 관련된 이런 쪽이 그래도 좀 힘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뭐 BH도 있고 파이낸텍도 있고 많이 있는데 덕산네오룩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도 38,000원 정도의 시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긍정적 흐름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38,00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 보자 AS까지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